왕대별 해제 제7대 세조실록 1. 세조실록의 편찬 경유와 편수간. 세조실록은 조선 제7대 국왕 세조의 재위기간 1455년 윤 6월부터 1468년 9월까지 14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세조해장대왕실록이며 모두 49권 18책으로 간행되었다. 끝의 두 권은 세조대에 제작한 악보를 수록한 것으로 세종실록의 악보와 함께 아학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세조실록은 세조가 승하한 다음에 즉 예종 원년 1469년 4월 1일 갑인에 춘추관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신숙주 한명예를 영춘추관사, 최항을 감춘추관사, 강희맹 양승지를 지춘추관사, 이승소, 김수령, 정난종, 이영은, 이극돈, 예승석을 동지춘추관사로 임명하여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세조실록은 처음에 육방으로 나누어서 편찬하였으나 그해 11월 예종이 승하하고 승종이 즉위하자 육방을 3방으로 줄이고 편찬을 계속하여 2년 후인 성종 2년 1471년 12월 15일 이모에 완성되었다. 이에 예종실록을 편찬하고 성종 4년 1473년 6월 8일 정묘에 이르러 세종 문종실록과 함께 세조 예종실록도 인쇄하였다. 세조 12년 1466년 양승지의 건의로 당시 새로 주조한 소활자로 세종 문종실록을 인쇄하기 시작하여 성종 3년 1472년 7월에 완료하였으므로 계속하여 새로 편찬한 세조 예종실록도 인쇄하여 성종 4년 1473년 6월에 편찬을 완료하였다. 이때 각기 3부씩 인쇄하여 사본이 정초부는 춘추관 실록각에 두고 인보는 충주, 성주, 전주, 사고에 한 부씩 분장하였다. 2. 세조실록의 내용. 세조는 1417년에서 1468년의 이름은 유이고 자는 수지이며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의 둘째 아들이다. 처음에 진평등으로 봉해졌다가 1445년 세종 27년에 수양대군으로 개봉되었다. 자질이 영민하여 유교 경전과 사서에 능통하였고 무술을 좋아하여 병학, 역산, 음률, 의학, 복서에 이르기까지 널리 통하였다. 세조는 즉위 후에 군비를 강화하여 두 번이나 압록강 두만강 건너편의 여진족을 정벌하고 이징옥의 난 1453년과 이시애의 난 1467년을 진압하였다. 세조가 한 게 아닌데. 또한 안으로 국가의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경국대전과 국주 오래일을 편찬하여 조선 왕조의 통치 기반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그는 12세의 어린 조카 단종이 즉위하자 한 명의 권남, 정인지, 한학, 최항, 신숙지 등과 공모하여 단종 원년 1453년 10월에 좌의정 김종서, 안평대군 이용, 영의정 황부인 등을 죽이고 그 일파를 귀양 보낸 계유 정난을 일으켰다. 단종 3년 1455년 윤 6월 11일 을묘에 선양의 형식으로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였다. 이와 같이 세조가 불법으로 왕위를 찬탈하자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승원, 성승, 유응부, 권자신, 허조 등이 그해 겨울에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고 이듬해 6월 1일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를 이용하여 세조와 세자를 죽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다가 동무자 김질의 밀고로 모두 체포, 처형되었다. 그 후 1년을 지나 세조 3년 1457년 6월 21일 개축년에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봉하여 영울에 안치하였다가 그해 10월에 목매어 죽게 하였다. 이와 같이 세조와 세조조의 소위 정난 좌익 공신인 신숙주 한명의 최항,
강희맹, 양승지 등은 세조 즉위 당시에 불의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예종 원년 1469년 4월 1일 세조실록을 편찬할 때 혹은 그들의 비행을 기록한 사관의 사초가 있을까 하여 사초에 사관의 성명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름을 쓰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민수의 사옥이 일어났다. 민수의 사초 가운데 양승지, 신숙주, 한명회, 임원준, 홍윤성, 윤사흔, 김국광, 강효문 등 세조조의 공신에 대한 비행을 기록한 것이 많았다. 그는 신숙주, 한명회, 양승지가 주거되어 세조실록을 편찬하자 크게 불안하여 실록 정랑 정중 친구였던 기사관 강치성을 통하여 사초를 도로 반출하여 위험한 문구를 개찬하거나 삭제하여 바쳤다. 이에 사실이 발각되어 민수, 강치성과 기타 관계자 10여 명을 하옥하고 다른 사초도 조사한 결과 기사관 원강숙의 사초 가운데에도 당초 기록을 삭제한 것이 발견되었다. 예종은 친히 이들을 국문하여 마침내 원강숙, 강치성을 사형에 처하고 민수는 곤장 100대를 때려 제주의 관노로 삼았다. 세조실록은 세조조의 소위 정난 좌익 공신인 신숙주, 한명의 최항, 강희맹, 양승지가 주가되어 편찬하고 편찬 당시 사초에 사관의 이름 성명을 기입하게 하여 민수의 사옥이 일어났으므로 사관들은 모두 세조 즉위 당시의 일과 대신에 비행을 직필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세조실록 중에는 세조 즉위 당시의 일이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조조 공신에 대한 비판 기사도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므로 세조실록 중 세조가 단종을 폐하여 죽이기까지 한 권력투쟁에 관한 기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김종직이 조이 제문과 술주시를 지어 세조가 단종을 폐하여 죽인 사실을 초나라 항우의 의제를 죽인 때에 비유하여 기술하고 그 제자 남효오는 육신전을 지어 세조와 신숙주, 한명회 등을 통렬히 비난하였다. 세조실록 1권 총서 세조의 성품과 재능에 대해 평하다. 세조회장, 승천채도, 열문, 영무, 지덕, 윤공, 성신, 명예, 흠숙, 인효, 대왕의 휘는 유이요, 자는 수지이다. 세종 장흔 대왕의 둘째 아들인데 어머니는 소훈왕후 심씨이고 명나라 영락 정유년의 본궁에서 탄생하였다. 선덕 무신년 6월 정유에 처음으로 진평대군에 봉해졌다가 뒤에 고쳐서 한평대군으로 봉해졌고 다시 진양대군으로 고쳐졌다가 또 수양대군으로 고쳤다. 즉 영의정 부사 윤번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곧 자승흠인 경덕 선열 명순 원숙 휘신 해이 대왕 대비이다. 세조는 어릴 때 민간에서 자랐으므로 모든 어려움과 사실과 거짓을 자세히 일찍부터 겪어 알고 있었으며 기도가 성숙하여 5살에 효경을 외우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궁마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이를 좋아하였으며 항상 활과 화살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성질이 또 매에 날리는 것을 좋아하여 한 마리의 매만 얻어도 손에서 놓지 아니하였다. 타고난 자질이 곰곰하고 예절이 있었으며 또 충성스럽고 효도하고 우애가 돈독하였다. 인을 좋아하고 의리에 힘썼으며 소인을 멀리하면서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군자를 가까이 하면서도 편사하지 않았다. 학문과 활쏘기와 말타기가 고금에 뛰어났으며 역학, 산학, 음률, 의술, 점, 기회의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묘를 다하였다. 그러나 항상 스스로 이를 숨기고 남의 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으니 세종의 이를 기특히 여기고 사랑할 그 대우를 여러 아들과는 달리하였으며 무릇 군국 대사에는 반드시 참결하도록 하였다. 기도는 도량이고 음률은 음악이다.
세조실록 1권 총서 2번째 기사. 기유년 2월에 세종이 평강에서 강무를 하였는데 세조가 삿슴을 쏜 7발이 모두 그 목을 관통하였다. 세조실록 1권 총서 3번째 기사. 고래 세종이 세조에게 명하여 안평대군 이용, 임영대군 이구와 더불어 음악을 배우도록 하였다. 용은 그 성품이 화려한 것을 좋아하였고 구는 본래 음률에 밝았기 때문에 모두 즐겨 배웠다. 그러나 세조는 바야흐로 궁마의 뜻을 두고 날로 무인의 무리와 더불어 힘을 겨루니 능히 따를 만한 자가 없으므로 문종이 그의 영건됨을 칭찬하였다. 세종이 검은고를 탄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곧 배우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안평대군 이용, 임영대군 이구와 더불어 향금을 타라고 명하였는데 세종은 배우지 않았으나 안평대군 용이 능히 따라가지 못하니 세종과 문종이 크게 웃었다. 또 세조가 일찍이 가야금을 타니 세종이 감탄하여 이르기를 진평대군의 기상으로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하고 말하기를 진평대군이 만약 비파를 탄다면 능히 쇠약한 기운도 다시 일게 할 것이다 하였다. 세조가 또 일찍이 피리를 부니 자리에 있던 모든 종친들이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학이 나라와 뜰 가운데 춤을 추니 덤승대군 이후의 나이가 바야흐로 어렸는데도 이를 보고 호련히 일어나 학과 마주 서서 춤을 추었다. 일찍이 달밤에 세조가 영인 허호에게 지시하여 필요로 계면조, 우주를 새 속에 쓰는 계면조라고 부른다. 불계하였더니 이를 듣고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용이 세조에게 이르기를 대개 악이란 애련하면서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을 귀히 여기는데 형은 어찌 계면조를 씁니까? 하니 세조가 말하기를 옛날 진나라 후주가 옥수후정화 때문에 망하였지만 당나라 태종도 또한 이 곡을 들었다. 또 그대는 능히 두견의 소리를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세종이 또 문종에게 이르기를 악을 아는 자는 우리나라에서 오로지 진평대군 뿐이니 이는 전후에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혹자가 세조에게 악의 궁극적인 공효를 물으니 세조가 말하기를 고요하면서도 능히 당겨 끌고 약하면서도 능히 강한 것을 이기고 나자도 범하지 못하며 태극을 보유하고 지도를 함축하며 조화를 운영하는 것이 곧 악의 공효이다 하였다. 계면조는 향악음계의 하나인데 중국 악 5조 안의 5번째 우조와 양악의 단조와 비슷하다. 옥수후정화는 청상국에 5승 가사를 붙인 악보의 이름이다. 진나라 후주가 빈객을 초대하여 장, 귀비로 등으로 하여금 연주하게 하였는데 남녀의 상화를 하는 요염을 노래하는 곡조이다. 세조실록 1권 총서 4번째 기사. 임자년 6월에 세조가 금성대군 이유 등 여러 정치인과 더불어 회사하였는데 세조가 백발백중하니 무인 양춘무가 곁에 있다가 감탄하여 말하기를 국내 제일 가는 명수입니다 하였다. 세조가 또 일찍이 경회로 못 남쪽에 조그만 관역을 설치하였는데 물을 사이에 두고 있어 그 거리를 잴 수 없었으나 종일 쏘았지만 한 개의 화살도 물에 떨어지지 않았다. 세조가 일찍이 사후시를 지었으니 그 시에 이르기를 굳고 강한 활시여 널칠 줄 모르고 신묘한 공은 굳셈 힘에 있도다. 어김없는 화살 빗긴 햇살 띄우니 마냥 한가한 영웅의 뜻일진저 하였고 또 이르기를 나무잎 뚫는 것 실력이라 이를쏜가 조그만 털끝인들 그 어찌 어이 못 맞힐소냐. 경사를 논하던 겨를에 쏜 탄환이 빗긴 햇살 띄우네 하였다. 문종이 일찍이 세조에게 활을 내려주고 그 활에 제하여 이르기를 철석같이 굳은 그 활, 병력같이 빠른 그 화살, 내 그 팽팽한 것을 보았건만 늦춘 것을 못 보았냐 하였고 또 이르기를 차디탄 겨울날 표풍도 세찬데 고생 그 사람 원유를 거니려니 오랑캐 말굽이 그림자도 없으라 하였다. 아이고 찬양이 적당히 하지. 아이고
세조실록 1권 총서 5번째 기사. 8월에 세종이 교회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데 세조가 말을 달려 사장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세종이 문종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진평대군은 진실로 효용한 사람이다 하였다. 세조가 항상 품이 넓은 옷을 입고 있으므로 궁인들이 이를 보고 웃었는데 세종은 말하기를 너같이 효용한 사람은 옷을 넉넉하게 입는 것이 좋다 하였으니 이는 위연의 뜻이었다. 사장은 활을 쏘는 장소, 임금이 사냥할 때 모리한 짐승을 쏘는 곳인데 사방에 표를 세워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였다. 위현의 뜻은 사람이 자기의 성질의 모순을 경계하는 뜻이다. 옛사람이 성질 급한 자는 가죽을 몸에 차고 쓰이를 보고 행동을 늦추고 성질이 느린 자는 할 쉬를 차고서 그 행동을 빨리 하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는 세조의 급한 성질이 품이 넓은 옷을 입고 고치라는 것이다. 그렇다. 이게 맞지. 세조실록 1권 총서 6번째 기사. 9월에 세종이 풍양에서 강무를 행하는데 세조가 준말을 타고 준급한 언덕을 달려 내려오다가 그 형세가 그만 정지하기 어려워 말이 두어 길 언덕 아래로 떨어졌으나 세조는 몸을 날려 말에서 빠져나와 언덕 위에 우뚝 서니 안장과 말은 모두 부서졌는데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탄복하였다. 세조실록 1권 총서 7번째 기사. 갑인년 2월에 세종이 평강에서 강무하였을 는데 이때 날씨가 차고 비가 온 뒤에 큰 바람이 불어 사람들이 모두 세 개의 핫옷을 갓옷에 껴입고 귀를 가리고 모전을 뒤집어 쓰고도 오히려 추워서 떨었는데 세조만이 홀로 한 겹의 옷을 입고 팔뚝을 긋고 있어도 손이 불덩이처럼 따뜻함으로 보는 자들이 보통 사람보다 다르게 여겼다. 태양이니. 세조실록 1권 총서 8번째 기사. 을묘년 2월에 세종이 또 평강에서 강무할 때 세조가 16발로 16마리의 사슴을 죽였는데 화살의 기스의 피가 바람에 뿌려 옷이 붉게 물들었다. 늙은 무인 이원기, 김감 등이 이를 보고 울면서 말하기를 다시 태조를 뵙는 것 같습니다 했다. 세종과 문종도 또한 항상 이를 칭찬하였다. 세조실록 1권 총서 9번째 기사. 병진년 2월에 세종이 세조가 문학을 좋아한다고 하여 친히 자치 통감을 내려주었다. 이때 세조가 고금의 사설을 다 보았고 더욱 성리하게 정통하였는데 매양 말하기를 천하의 서적을 다 읽지 않고서는 나는 다시 활을 잡지 않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총서 10번째 기사. 당초에 세조가 농사의 뜻을 두고 세종에게 청하여 후원의 못을 메워 밭으로 만들었는데 이에 이르러 세종이 복원을 다 경작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어렵다고 하였으나 세조가 홀로 이를 찬성하고 친히 보습을 잡고 이틀 사이에 다 갈았으므로 세종이 세조에게 농서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권 총서 11번째 기사. 기민년 윤 2월에 세종이 평강에서 강무를 행하였는데 9마리의 사슴이 함께 달리는 것을 세조가 그 중 6마리를 쏘아 죽였으므로 또 5마리의 사슴이 함께 나오는데 그 중 4마리를 쏘는 것이 쏘아 죽이니 세종과 문종이 그의 능한 솜씨를 칭찬하였다. 이날 세조가 한 번의 채찍질로 6마리를 죽인 것이 2번이었고 5마리를 죽인 것이 서너 번이었다. 또 달아나던 사슴이 타고 있던 말 위를 뛰어넘는 것을 세조가 쳐다보고 쏘아 관통시켰는데 이와 같은 것이 2번이나 있었다. 이튿날 말 주변에서 주선하던 자가 아뢰기를 어제 진양대군이 쏜 것이 대개 68마리인데 미처 헤아리지도 못한 것이 또 몇 마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번 길에 세조가 그 용맹을 보이려고 일부러 노둔한 말을 타고는 노루를 쫓다가 그 말이 수십 번을 넘어졌으나 문득 말에서 빠져나와 우뚝 쏘고 나였다. 구군장 성달생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곽성우는 능히 투개는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넘어지는 말에서 뛰어내려 우뚝 서지는 못하였는데 진양대군은 번번이 서니 어찌 신기하지 않으랴 하였다. 구군장은 몰입군의 장수이고 성달생은 성삼문의 조부이다.
세조실록 1권 총서 12번째 기사 7월에 세종이 종부시 제조에 의논하여 말하기를 효령대군은 질병이 있고 몸도 약함으로 종부시를 영술할 수 없으므로 진양대군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려고 한다. 다만 본래의 뜻은 벼슬이 높고 덕망이 있는 자를 이로 삼아 가지고 종친을 대표하여 영술하게 하는 것이나 지금으로는 이미 그 마땅한 사람이었고 진양대군이 비록 젊기는 하나 또한 그 수신의 법을 알고 있다 하고 드디어 제조로 삼고서 이르기를 예로부터 종실들은 방해하는 것이 매우 건무였다. 이제 방종하고 태만하여 종친의 복종까지도 이에 인연하여 백성을 침해하는 자가 많다. 너를 서용하여 제대로 삼는 것은 또한 너로 하여금 이직에 종사하게 하여 국법을 배우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총서 13번째 기사 경신년 10월에 세종이 친히 규표를 제작하고 세조와 이용에게 명하여 보현봉에 올라가서 해가 지는 곳을 관찰하게 하였는데 산봉우리의 높이가 만길이며 돌계단인 길이가 험준하여 말을 타고 올라갈 수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말을 버리고 도보로 올라가는데 세조는 홀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올라왔으나 빠르기가 마치 해오리바람과 같아서 아무도 따를 자가 없었고 백운곡으로 내려올 때도 사람들이 모두 미연하여 엎어져 넘어졌으나 세조는 달려 내려오기를 평탄한 길같이 하였다. 규표는 곡척처럼 생긴 천문 관측 기계 하나인데 그 그림자의 길이로 태양의 시차를 관찰하였다. 미현은 정신이 어지럽고 어순합니다. 세조실록 1권 총서 14번째 기사 신유년 10월에 문중이 세조 및 여러 아우들과 같이 밤에 앉아있는데 퉁소 소리가 나더니 바람결에 삽연히 2번이나 들려왔다. 세조가 말하기를 협종의 청조이다 하니 문중이 말하기를 누구일까 하였다. 세조가 대답하기를 귀신의 소리입니다 하니 문중이 말하기를 어찌하느냐 하니 이에 세조가 말하기를 나는 천하의 극을 부는 터인데도 유빈의 청조를 감히 넘지 못하였는데 이는 협종의 청조이면서도 상의에서도 여유가 있으니 세종이 새로 악보를 제정하고 그 조마다 각기 상하 1개의 등급을 두었으니 상일, 상이, 상삼, 상사, 상오가 그것이다. 상1로부터 그 소리가 점차 맑아지기 시작하여 상호에 이르러 극에 달하고 하1로부터 점점 탁하기 시작하여 하5에 이르러 극에 달한다. 이는 임종의 청조입니다. 또 그 소리가 어지럽지 않고 떨리는 것이 더디지 않으며 풍자를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불평스러운 뜻이 있으니 이는 아마도 와서 섬기려는 귀신일 것입니다. 아니 광평대군 이여가 말하기를 그렇다고 한다면 귀신이 어찌 정대한 데를 범한단 말인가 하니 세조가 말하기를 요기가 간혹 사람에게 의지하여 다니기도 한다. 지난 갑인년 여름에 승상께서 헌능에 제사하실 때 귀신들이 밤나무 언덕에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는 삼군의 위엄과 성덕의 고명하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를 나타내는 것은 곧 사랑함일 것이다. 이날 감로가 내리고 그 달에 영흥대군 이염이 출생하였으니 되게 좋은 징조였다. 귀신의 정상을 잘 알기 때문에 감히 장난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삽연은 가볍고 시원스러운 모양이고 협종은 12율의 하나인 엄녀이다. 감로는 임금이 정치를 잘할 때 하늘에서 상수로서 내려준다는 단 있으리다. 그렇다. 세조실록 1권 총서 15번째 기사 임술년 3월에 세종이 평강에서 강무할 때 한 마리의 흰 사슴이 무사슴 속에 끼어 있었는데 종친과 군사들이 모두 바라보고 이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세조가 사복시 관원들에게 이르기를 비록 100사람이 이를 얻으려 해도 반드시 내 손에 죽을 것이니 너희들은 다만 보고만 있어라 하고 무사슴들이 달려오는 가운데 이르러 세조가 활을 쏘아 이를 죽였다. 이날 세종이 병조 및
군의 장수들과 더불어 의논하기를 진양대군이 한번 날에 채찍을 가하여 10마리의 짐승을 죽이고 평원대군과 금성대군이 또한 5, 6마리를 죽여 위내의 짐승들이 세 사람 손에 다 죽어버릴 것이니 이는 군사들의 강모하는 본의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군사들로 하여금 이를 쏘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아니 모두 말하기를 군사는 산천을 발섭하며 금고를 울리며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곧 강무입니다. 또 사나운 짐승과 빠른 사슴인되지 강무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하였다. 이 행차의 야인이 동나성계가 세조의 신이한 무술을 보고서 꿇어 앉아 말하기를 참으로 우리의 나연 세속의 그 주장을 부르기는 나연이라고 이르렀다. 이십니다. 우리 땅에 계셨더라면 진실로 바투이었을 것입니다. 하니 세조가 웃으면서 내가 일찍이 나를 알았는가 하니 동나성계가 말하기를 우리 지방 사람들 모두 누가 이를 모르겠습니까? 하였다. 이때 북방 야인들이 세조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진양대군은 큰 호랑이이다 하였다. 또 동나성계가 몰래 세조의 활을 가지고 당겨보았으나 되지 않으니 크게 탄복하고 서울로 돌아와서는 사람만 보면 반드시 말하기를 오직 한 사람뿐이다 하였고 항상 세조를 바투라고 불렀는데 세종이 일찍이 2개의 강한 활을 세조에게 내렸는데 이는 무인 박성량 홀로 당기던 것이었으므로 쓸데없는 대각이라고 불렀는데 세조가 항상 말 위에서 이를 썼다. 어느 날 세조가 우연히 약한 활을 써서 쏘았는데 광평대군이 이어가 보고 탄미하여 말하기를 활은 좋지 않은데 화살은 어찌하여 이와 같이 빠릅니까? 하니 세조가 웃으며 말하기를 잘 쓰는 자는 붓을 가리지 않고 잘 부는 자는 피리를 가리지 않으며 잘 가르치는 자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 법이고 군자는 인을 행함에 있어 땅을 가리지 않으며 지사는 을을 행함에 있어 때를 가리지 않는 법이다 하니 광평대군이 이를 듣고 좋은 말입니다 하고 감탄하였다. 위내는 강무장에서 짐승을 몰이하여 임금이 쏘는 것을 표식을 세운 돔이 아니다. 발습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고 검거는 진중의 진과 큰 북이다. 세조실록 1권 총서 16번째 기사. 개해년 6월 21일에 세조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인생의 고락이 자기로 말미암아 오지 않는 것이 없으니 어진 자는 그 업을 탐하여 기가 저상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물욕을 한껏 부리다가 몸을 망치는데 이는 함께 그 괴로움이 돌아가고 만다. 그러므로 이는 그 업을 탐하면서도 기를 조절하고 작은 욕심을 버리고 큰 욕심을 이루게 한다. 그대는 혹시 이 지인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있지는 않는가? 한 잔의 물을 떠낸다 하여도 강하에는 손실이 없으며 뜬구름이 잠시 가라앉는다 하여 태양에 무슨 휴손이 되겠는가마는 태산의 그 큰 것도 한 미세한 티끌의 모임이요 성인의 덕도 작은 선을 쌓고 쌓아 이룬 것이니 그대는 힘쓰기 바란다 하였다. 세조가 놀라 깨어보니 솔바람이 불고 창틈으로 별이 보이는데 수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이에 시를 지으니 그 시는 이러하였다. 한밤에 솔바람 소리 듣고 뚫린 창너머로 별을 헤아려 본다. 탄식한다 나의 노둔한 재질을 하급에 진력한들의 이 능이 이루랴 하는 고요 속에 방명을 알지만 그 누가 이 심정을 위로해 주리. 나는 생각한다. 그 옛날의 사람들을 행하신 바가 성실함이 없네. 성실한 도를 행하는 방법 옛것을 익혀서 더욱 정진하리라. 큰 근본이 잘 정해져야 온갖 인재들이 많은 영화를 누리리라. 세조실록 1권 총서 17번째 기사. 11월에 세종이 바야흐로 공법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마땅한 사람을 가리기가 어려워서 대신과 의논할 즈음에 장차 세조를 전제소 제조로 삼으려 하여 문종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양대군을 전제소 제조로 삼으려고 한다 하고 드디어 세조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러한 큰일은 너가 주재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공법은 세종 26년 1444년에 규정한 지세제도이다. 전분 6등과 연분 9등법에 의하여 조서를 거두어 드렸다.
세조실록 11권 총서 18번째 기사. 갑자년 7월에 세조가 문종과 같이 우연히 역부들이 나무를 메고 오는 것을 보았다. 세조가 말하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사람을 다스리고 힘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마음도 다스리지 않고 힘도 다스리지 않으며 가만히 앉아서 먹는 자는 또한 무엇에 쓰이겠습니까? 아니 문종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세조가 또 말하기를 적자를 보호하듯이 마음으로 정성껏 구하면 비록 적중하지는 못할지라도 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혹은 적자를 보호하는 마음보다 기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문종이 주연이 안색을 고쳐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적자는 어린 아이이다. 세조실록 1권 총서 19번째 기사. 세종이 문종에게 명하기를 국가의 안위가 내 한 몸에 달려있다 하며 또 세조에게 이르기를 국가의 재난이 많을 때는 너희들이 함께 도와야 한다. 너는 보통 제자의 예가 아니라 나라의 안위에 관계된다 하니 세조가 이 말에 감격하여 울었다. 이때 세종이 금성대군 이유의 집으로 옮겨서 거처하고 있었는데 문종과 세조를 불러 유교를 전하고 이나여 세조에게 명하여 쓰게 하니 그 유교에 이르기를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는 사랑을 위주로 하여 반드시 법도를 엄히하여 가르칠 것이 그 첫째이다. 제계와 제사에 근신을 다할 것을 선유가 힘써 말하지 않은 것은 한나라 무제 때 임금을 책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명간에 그 감흥이 매우 분명하니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것이 그 둘째이다. 후궁은 마땅히 살아서 들어와 죽어서 나가야 하며 남자를 대해보려면 넓은 대청에서 행해야 할 것이 그 셋째이다. 만약 후궁이 큰 죄가 있어서 반드시 선왕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자는 역시 선왕의 유교에 의거하여 논단할 것이다. 그 넷째이다. 군사를 쓸 때 모름지기 신중을 기할 것이 그 다섯째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총서 20번째 기사. 윤 7월에 세종이 청주 촛수궁에 거둥하고 세조에게 궁궐을 지키게 하고 소훈왕후에게 이르기를 우리 아들 중에 홀로 진양대군만이 효성스럽고 재능이 있으며 정대하고도 또 질박하며 참으로 비범한 사람이다. 만약 재주를 믿고 제멋대로 한다면 누가 교제할 사람이 있겠는가. 재능이 있으면서도 허물을 짓지 않는 것은 어딜기 때문이다 하였다. 세조가 궁궐을 지키면서 아우 임영대군과 금성대군에게 글을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듣건대 그대들이 영흥대군과 더불어 자주 매사냥을 한다고 하는데 삼가하여 말을 타고 달리지 말라. 엎어지거나 밟히어서 절상하게 되면 후회한들 무엇하겠는가. 부모의 유체로 행동함에 있어 감히 공경하지 않으리요. 이 부모의 유체와 저 하찮은 한 마리의 짐승과 어느 것이 소중한가. 그대들이 험한 곳을 달려서 한 편전으로 세 마리의 노루를 쏜다 해도 무슨 보익이 있겠는가. 다만 하루의 쾌락을 얻을 뿐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대들은 한갓 말기에만 분분히 쫓아다니고 큰 덕의 커다란 계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역경에 이르기를 천도는 기울였다 찼다 하여 그 겸손함을 더하고 지도는 찬 것이 변하여 그 겸한 대로 흐르며 인도는 찬 것을 미워하고 겸한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는데 겸공하고 손순한 것을 미루어 볼진대 사람에 넘어설 것이 없으니 다만 춤과 효만 있으면 스스로 무궁무진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어찌 단지 하루 세 마리의 노루를 얻는 쾌락에 그치겠는가 하였다. 세조실록 1권 총서 21번째 기사. 일측년 2월에 함길도 사람 최유가 세조에게 말하기를 이 원계의 아들이 시비에 머물러 있고자 하니 청컨대 이를 도모해 주소서 하니 세조가 말하기를 사람을 쓰는 것은 인군의 일이니 내가 아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이때 어느 사람이 세조에게 글을 써서 청탁해 주기를 청하며 반드시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하니 세조가 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남이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반드시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자이다 하였다. 또 이 종번이 장차
북방으로 사명을 띠고 가게 되자 때마침 종친들이 연회에 와서 알려나 그 모면을 꾀하려고 하니 모든 종친들이 다 말하기를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오직 세조만은 말하기를 대장부는 항상 사방에 뜻을 두고서 언제나 공을 세울 만한 인연이 없음을 하나는 것인데 신하가 되어서 구차하게 면하려고 한다는 것은 나는 아직 듣지 못하였다 하니 함영군이 이니 이를 듣고 말하기를 지극하다 그 말씀이여 하며 탄복하였다. 아이고, 이런 찬양거리만. 세조실록 1권 총서 22번째 기사. 사물의 세종이 세조에게 율려 신설을 보라고 명하여 말하기를 이러한 큰일은 너가 힘써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세조가 이를 읽으면서 오직 날짜가 부족해 하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학문이라 모름지기 어려운 곳에서 그 공이 보이는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율역의 이치란 그 깊이로 말하면 속이 없고 그 크기로 말하면 거죽이 없어서 오직 성현만이 가장 명세로 하던 것이다 하였고 세종이 또 문중과 더불어 역법을 논하여 말하기를 역법은 깊은 미도가 있어야 하니 수양대군에게 맡기면 능히 이를 알 것이다. 수양대군은 학문에 매우 정통한 사람이다 하였다. 미도는 도를 완미하고 체득합니다. 아이고, 세종을 은근 그렇답니다. 세조실록 1권 총서 23번째 기사. 문종이 세조와 더불어 국사를 의논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하는 술책은 제가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국가에서 아직 백에 하나도 거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종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말할 수 없는가 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이를 듣는 것이 잡되고 이를 묻는 것이 경솔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땅한 사람을 얻어서 오랫동안 맡기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르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래되면 익숙하게 알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재능을 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저 한번 잘 다스려지면 한번 어지럽게 되는 것의 이치의 상도이니 이제 태평스러운 것이 이미 오래되었고 선도로 미루어 보더라도 한 번쯤은 어지러운 시기에 당할 것입니다. 내가 보건대 나라 인재가 없고 오직 소절만을 살피니 또한 별 위에 먼지가 아닌 것이 아닙니까? 문종이 일찍이 내연에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삼공의 책상 위에 먼지 앉은 벼루가 있고 의사술통 앞에는 꽃이 비친 잔이 놓였네 하였으니 태평무사한 것을 말한 것이다. 법에 이르기를 그 오지 않는 것을 믿지 말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사슬은 마치 제비와 참새가 화재가 박두한 것도 모르고 당우 안에서 처해 있는 형세입니다. 하루아침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누가 능히 어모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오랫동안 강물을 하지 않으니 무사가 해이해진 것이 지금같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냥하는 거 좋아하네. 이에 문종이 말하기를 대열을 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세조가 아뢰기를 대열은 이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모으기는 어렵고 훈련하는 법제가 매우 초조하니 해서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문종이 말하기를 진정 옳은 말이다. 지금 사람들은 마치 실상 없는 장난을 하는 것 같다. 중년 이후에는 재산을 영위하고 몸을 보존하여 자손을 위한 계책을 하지 않는 자가 없다. 이는 유독 지금 사람만이 아니라 예로부터 그러하였다. 가령 수양대군 같은 사람은 병조판서로 삼는다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맹자는 말하기를 이때의 그 정령과 형벌을 밝게 시행하면 내 장차 계도하여 선거하리라고 하지 않았던가 하였다. 이때 국가의 여론이 향화 야인들이 많이 서울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는 일 없이 복농만을 먹기 때문에 이들을 추려서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을 청한 바 있다. 이에 세조가 문종에게 말하기를 이는 향화하려는 마음을 막는 것이니 원대한 계책이 아닙니다. 오랑캐를 제어하는 방법은 그들을 부지런히 부리고 편히 거처하게 하면 일 없이 복농을 먹는 것을 어찌 걱정하겠습니까? 부지런히 부리는 것은 그 기운을 제어하며 편히 거처하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문종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어머는 외부로부터 당하는 모욕을 받아내미고 대열은 대규모의 사열이며 향화 야인은 우리나라에 귀화해 온 여진족을 말한다. 세조실록 1권 총서 24번째 기사. 병 있는 정월에 소훈 왕후가 모든 아들에게 가르치기를 첩을 대함에 있어 정적에
견줄 수 없으며 의복을 사치해서는 안 된다 하고 있나요? 세조의 검소함을 칭찬하며 말하기를 또 여색에 실득한 바도 없다 하였다. 이때 의창군 이공이 이생을 사통하였으므로 세종이 구성하는 자를 장에 처하고 말하기를 이제 수양대군이 연기를 많이 거느리고 긴 하였으나 수양대군 일부러 많이 거느린 것이고 거진 것을 믿을 만하다 하였고 또 문종에게 이르기를 너희 아우들 중에 유독 수양대군만이 정대한 사람이다 하였다. 아휴 진짜. 소훈왕후는 말하기를 주상께서 너를 가상히 여기심이 이와 같으시고 또 남들도 또한 너를 일러 성인이라고 하니 어찌 스스로 힘써야 할 것이다 하였다. 소훈왕후가 몸소 검소한 덕을 행하여 빨래를 하고 물레질을 하였으며 여러 자부들에게 항상 교만과 사치를 경계하여 가르쳤는데 이용의 아내가 저선이 몸에서 떠나지 않으며 또 몸에 차는 왕구 등의 장식이 화려하여 공주와 더불어 총애를 다투었으나 모든 부인들이 감히 더불어 말하지 못하고 모두 대왕 대비를 가까이 하니 소문왕후가 대비에게 이르기를 모두 너에게 의지하고 있으니 너는 무예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여기에서의 대왕 대비는 세조의 왕비 자성왕후를 말한다. 윤씨이다. 저수는 고운 모씨이다. 아이고, 찬양. 세조실록 1권 총서 25번째 기사 3월에 소훈왕후가 홍하니 세조가 그 애회함이 예에 지나쳤었다. 문종이 그로 효유에 이르기를 거상함에 있어 만약 고지고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는다면 정자는 필시 상기를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수양대군이 병이 많아서 나는 실상 좌우의 손을 잃은 느낌이고 건강하다며 성상의 만복으로 어찌 이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다. 먹는 것이 적으면 반드시 병이 나는 법이다. 제갈량이 바로 그 예인 것이다. 또 고량을 먹던 뱃속에 여러 날을 두고 적게 먹고 거기에 지나치게 마음을 상하면 스스로 그 병이 깊어오는 것을 모르게 되며 하루아침에 병이 나면 의원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법이다. 내 말이 헛되지 않으니 수양대군은 살펴 깨닫도록 하라. 지금 우리 형제의 남은 자가 몇이나 된다고 그 몸조심을 하지 않겠는가. 수양대군은 부디 살피기 바란다 하였다. 아이고 찬양이나. 아이고 역겹도록 찬양을 하네. 세조실록 1권 총서 26번째 기사 9월에 세종이 문종 세조에게 말하기를 어젯밤 꿈에 내가 시를 짓기를 비가 들에 넉넉히 내리니 백성들의 마음은 즐겁고 햇살이 장 안에 비추니 기뻐하는 기색이 새롭도다. 많은 경사는 착한 일을 쌓는 데서 온다고 하지만 다만 우리님을 위하여 그 몸을 조심하여 죽으려 하였는데 이 시의 뜻이 좋아서 너희들이 보면 반드시 유익할 것이다 하니 문종과 세조가 서로 경화하고 노는데 세조가 말하기를 성상의 마음이 맑은 물과 같으시니 길한 징조가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하였다. 하여튼간에 아이고 지게. 세조실록 1권 총서의 27번째 기사 경호년 정월에 세종이 문종과 세조를 불러 유교를 전하니 그 유교에 나라를 가진 자는 멸망을 언위하지 않으며 삶을 가진 자는 죽음을 언위하지 않는다. 내 이제 너희 두 사람에게 말하거니와 대저 신하들이란 임금이 죽는 그 날로 즉시 그 형제들의 허물을 공격하는 법이다. 내가 죽는 날에는 너희 형제의 허물을 말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내 말을 잊지 말고 항상 체념하는 마음을 위주로 하면 밖의 사람들이 능히 이간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부득이해서 비록 주의를 주더라도 제3 생각하고 그 정리를 익히 헤아려서 속을 도려대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 옳을 것이다. 내가 처음 즉위하였을 때 효령대군 등을 공격하는 자가 많았는데 내가 아니었던들 능히 보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흥대군이 항상 내 곁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는 그 소중함이 음식 먹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때 세종의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매사를 반드시 세조에게 명하였기 때문에 항상 대내에 있었는데 세조가 5일간의 음식을 먹지 않다가 세종이 회복됨을 보고서야 비로소 음식을 먹었다. 아이고 참 그냥 끝간대. 세조실록 1권 총서 28번째 기사 6월에 문종이 세조에게
병유에 주회를 내도록 명하고 말하기를 수양대군이 그를 쓰면 필연코 좋을 것이다 하고 하니 세조가 대답하기를 이는 신의 직분입니다.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집현전에 여러 학사와 더불어 힘쓰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했다. 이용이 말하기를 수양대군은 문사에 능하기 때문에 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문종은 말하기를 단지 그래만 능할 뿐 아니라 그 방면에 능한 바가 있지 않느냐 하였다. 또 세조에게 명하여 무경을 주의하고 엄양서를 바로잡도록 하고 말하기를 우리 국내에서 이 일을 맡을 사람은 수양대군 한 사람이 있을 따릅니다 하고 무릇 궁국에 관한 큰 일들은 반드시 세조와 더불어 이를 의논하였다. 아이고 미치겠다. 세조실록 1권 총서 29번째 기사. 정물의 문종이 세조에게 명하여 진법을 제정하게 하였다. 이에 세조가 널리 옛 문헌을 상고하고 드디어 자기의 의견으로 이를 제정하였는데 당시의 문사 권남, 김담 등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타인은 미칠 바가 아니다 하였다. 문종이 이를 열람하고 세조에게 이르기를 나는 진법이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더니 이제 그 법을 보니 거의 할 수 있을 것 같다. 와, 이 거짓말도 진짜. 하니 세조가 말하기를 신은 그러므로 대략 이루어만 주고 밝히지 않고서 성상의 단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였다. 와, 이 무슨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냐. 이리하여 문종이 세조와 더불어 논한 바가 많았다. 문종이 말하기를 이증은 수양보다 나은 것이 없고 나는 아마도 제갈량과는 차이가 좀 날 것 같다 하니 세조가 말하기를 제갈량은 장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성상께서 어찌 이에 비해 논하십니까 하였다. 문종이 진법의 서문을 보고 세조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참 저술을 잘한다 하고 하였다. 정인지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고문에는 연진, 합진의 법이 없는데 이제 오로지 연진과 합진을 쓰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였다. 문종이 이를 세조에게 말하니 세조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갈량을 팔지는 곧 연진법입니다. 이정은 합대하는 법이 있었으니 이것이 곧 합진법입니다. 박하는 일은 마땅히 사내종에게 물어야 하고 배짜는 일은 의당 계집종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런 마땅히 성심으로부터 단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만약 중의가 반드시 다 동일함을 기다린 뒤에 시행하려고 한다면 그 어느 때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문종이 대답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아유, 이 무슨 찬일이 하나. 너무너무 심각하다. 세조실록 1권 총서 30번째 기사. 8월에 세조 잠저의 가마솥이 스스로 소리내어 울었다. 잠저 사람들이 모두 이를 의혹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옛글에도 있으니 이는 잔치를 베풀 징조이다 하였다. 무당의 비파라고 부르는 자가 있었는데 급히 달려와서 청하여 대왕 대비를 알련하고 말하기를 이는 대군께서 39세에 등극하실 징조입니다 하였다. 대비가 놀라서 물으려고 할 때 무당은 더 고하지 않고 가버렸다. 세조는 혹 스스로 반성할 것이나 혹은 남을 경계하는 것이나 혹은 남해로 인해 문난한 것 등 무릇 논술한 바가 있으면 모두 그날 손수 이를 기록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간추려 기록하여 본다. 세조가 일찍이 말하기를 문학의 조예가 깊은 자는 의기가 쇠하고 악에 흘러버린 자는 마음이 연약하고 죄의가 많은 자는 실상이 없으며 극히 총명한 자는 낙이 없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진실로 선한 일이 있다면 비록 작더라도 반드시 힘써야 할 것이며 진실로 효도하려면 자신의 무엇을 돌아보겠는가. 군자가 착한 일을 하는데 힘쓰는 것은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살신 성인하는 것은 사세의 핍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춤과 의는 감격에서 오는 것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그 재질이 출중하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고 그 덕이 어진 이와 비견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그 재능은 있고도 공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착하지도 않으면 사람이라 한들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만약 부끄러움이 있다면 인을 행함만 갖지 못할 것이니 인한 자는 한 트럭만큼의 인욕의 사심도 없어야 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마음은 항상 정하려고 하나 기는 펴려고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가 처신함에 있어 충성을 바탕으로 하고 신의를
이행하여 그 덕을 쌓아나가고 문서를 닦고 성을 이루어서 그 업을 지킨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 뜻을 세우는 것은 오로지 한결같아야 하고 그 학문을 오로지 정하게 하여야 한다. 대저 이와 같이 하여 그 권한을 이 맑으면 흐름 또한 맑을 것이니 어딘자는 본시 그 근본에 힘쓰는 법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자기 몸을 바로하고 남들끼리 바로잡아주는 자는 상등이요 자기 몸을 바로하나 남을 바로잡지 못하는 자는 중등이요 자기 몸도 하나 자기 몸도 바로하지 못하면서 남을 바로잡아주려는 자와 자기 몸도 바로하지 못하고 남도 바로잡아주지 못하는 자는 곧 하등이다. 상등은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는 자이고 중등은 그 스스로 그 선을 지키는 자이며 하등은 천화를 재촉하는 자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나는 사람을 가르칠 때 반드시 겸손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저 물이 가득 차면 넘치게 되고 불이 치승하면 꺼지며 해가 중천에 이르면 옮기는 법이고 달이 둥글게 차면 기울기 마련이다. 또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해가 가면 달이 오며 누가 오면 위태롭고 물건이 오래되면 파손되는 법이며 숨을 내쉬면 들이쉬고 누워서 자면 일어나야 하며 웃음도 극에 이르면 그 웃음이 끊어지게 되고 즐거움도 극도에 이르면 그 즐거움이 쇠퇴하기 마련인데 이는 천재의 정한 이치인 것이다. 또한 극도에 도달하면 뒤집히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기에 사람이란 언제나 검약하여 궁한 속에 처하면 복이 따르고 마냥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면 화가 이르게 마련이며 내가 남을 이기려고 하면 남도 역시 나를 이기려 든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낮추어 그 덕을 기른다고 한 것은 성인의 뜻깊은 교훈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사람이 악을 내게 가하여 오거든 이를 달게 받는 것이 스스로 겸손하여 내 몸을 보존하는 길이나 진실로 충효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사생간의 단독이라도 나서야 하는 것이니 본시 도의에 순응하는 길이다 하였다. 혹자가 길을 다스리는 법을 물으니 말하기를 먼저 그 마음을 다스리면 길은 스스로 다스려진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바르게 한다는 것뿐이니 바르게 하면 망령되게 옮기지 않으며 사람의 요사와 장수도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관직에 처하여는 임금을 속이지 않는 것으로서 그 어뜸을 삼는데 엄중하면서도 온화를 유지하고 건면히 해나가면서 공평, 정직, 확고하게 하고 아무리 미세한 사물도 빠뜨리지 않으며 아무리 강대한 적의 방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겸양 공경하여 자기의 몸을 입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충성과 효도를 돈독히 하여야 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남들은 사람을 이긴다는 것을 이미 다투고 난 뒤에 그 결과에 수만 구하지만 내가 남을 이기는 방법은 다투기 전에 먼저 정하여 많은 사물이 착잡하게 엉켜 있을 때 오직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수습과 해결의 첩경이 되는 것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강과 바다는 한 잔에 물려서 그 손실을 가져오지 않고 태산은 한 덩이의 돌과 흙으로서 그 감순을 운행하지 않는다. 그 권한이 견고한 자는 끝이 동요되지 않고 그 의지가 정하여진 자에게는 다른 사물이 능히 이간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기에 단단하면 풀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가 하였고 또 말하기를 생각이 일에 앞서지 않으면 일을 일러 후회를 남긴다고 하고 급하지 않은데 힘을 기울이면 이를 일러 자삭한다고 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인을 좋아하는데도 패단이 있으니 그 패단이 임금을 속이게 되고 이를 좋아하는데도 역시 패단이 있으니 그 패단이 갑자기 반역을 일으키기도 한다. 패단이 되지 않는 일에는 오직 극히 높은 덕을 갖춘 사람만이 능히 할 것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 업을 가졌기 때문에 능히 컸고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능히 오랫동안 지탱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공을 높이 세우는 것은 오직 그 의지에 달려있고 업을 넓히는 것은 오직 그 부지런함에 있다는 것은 학문상의 절실한 말이어서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행하는 길이란 곤궁한 속에 처해보아야 한다. 사람이 능히 지극히 공공했을 때의 일들을 그리지 않는다면 위대한 공인들 어찌 어렵다 하겠는가. 그런 까닭에 공공한 속에 처하지 않으면 공을 이룰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내가 남보다 지나치게 나은 것은 없다. 다만 책임을 받은 일에 있어서는 혹시 조그만 실수라도 있으면 마음속에 이를 숨길 수가 없고, 또 어떤 때는 크게 욕심나는 일을 당하였을 때는 반드시 의리에 합당한 것을 살펴보고 만일의 비리임을 알면 결연히 이를 끊어버린다. 몸이 수고로우면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병든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일은 되돌아오지 않는 법이 없으므로 내가 남들에게 착하게 하면 남도 역시 나에게 착하게 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게 나은 것이 없다. 다만 어릴 때 그 뜻이 변하지 않았고 그 목 등의 재산을 멸시하여 왔으며 술과 여색을 좋아하지 않았고 사람과 더불어 충신으로 사귀어 왔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길흉간에 어떤 일이 오려면 반드시 먼저 보이는 것이 있는데 덕이 높은 사람은 비록 이를 보더라도 더욱 힘써서 덕을 닦는다. 이는 곧 전화 위복의 길일 것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기리거든 반드시 그의 아첨 여부를 살피고 사람이 나를 헐뜯으면 반드시 그의 충직 여부를 살펴야 한다. 좋아하는 자에게 편사하지 않으며 미워하는 자를 굴복시키는 것은 만맥의 나라에서도 가히 행할 수 있는 길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일이라는 것은 모두 새의 흐름이 있는데 새라는 것도 역시 하늘의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 더욱 중하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늘에 미루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살핀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군자가 뜻을 얻으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베풀고 소인이 뜻을 얻으면 그 몸을 망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몽조에서도 편사한 일들이 많은 법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마음에 아는 바를 굳게 행하는 것은 성인이 되는 첩경이다. 군자의 돈은 평탄하고 쉬우며 험하지 않다는 것은 가장 비근한 일들을 용이하게 할 뿐이요 달리 어떤 이상한 공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사람은 다만 자기 공만을 쌓을 따름이고 남보다 많이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남보다 많이 하려고 하는 자는 몸에 재앙이 따른다. 진시로 대절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욕을 받아도 좋다. 덕을 입었다면 잊지 말아야 하며 원한은 없었던 것처럼 괴이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으면 하늘도 반드시 돕는데 하물며 사람이 있어서 이겠는가.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 항상 군부를 생각하면 되고 덕을 닦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 언제나 공공할 때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내가 남보다 지나치게 나은 것이 없다. 무릇 어떤 사물이 왔을 때 반드시 그 옳은 것을 본 연후에 행하고 옳지 않은 것이 보이면 결단코 하지 않으며 오직 어려운 것만을 쫓고 이해에는 전혀 동요되지 않는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사람의 착한 행실을 발굴함보다 큰 덕이 없고 남의 악한 행동을 제외함보다 성대한 재능이 없는 것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부드럽고 겸손한 덕은 많은 사람들의 꺼리는 데에도 누릴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의 기르는 데에도 처할 수 있으니 자기 몸을 보존하는 것을 중요라고 이른다 하였다. 여기서 대왕대비는 자성왕후 윤씨를 말한다. 문난은 논난받음이며 자삭은 스스로 감시하는 것이고 몽조는 꿈자리를 말한다.